자, 우리 분석 작업 계획의 첫 번째 데이터 확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프로세스 순서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포인트예요.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확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데이터를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내부 데이터냐 또는 외부 데이터냐 또는 그와 같은 데이터 유형이 정형이냐 반정형이냐 비정형이냐 또는 데이터 수집을 자동으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질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확보 계획에서 자, 활용 시나리오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분석 변수를 정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의 데이터 유형이 무엇이고 출처가 어디냐 또는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석 변수를 정의하는 단계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분석 변수의 출처를 확인하게 되고 목적에 맞는 분석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셋과 관련 밀접한 변수, 서로 간의 연관성 또는 교차 분석,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성된 분석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정제를 위한 점검 항목을 정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적합성 또는 특징 변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요. 과연 이와 같은 해당되는 분석 변수가 우리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중복이 안 되어 있는지 또는 결집값이 존재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되는 세 번째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생성된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파트 2 데이터 전처리 파트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은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의 데이터 전처리 관련된 문제가 1과목에 등장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 정제, 통합, 축소, 변환 네 가지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는 네 번째 프로세스 단계를 받게 되죠. 다섯 번째는 생성된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검증 방안을 수립을 하게 돼요. 검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질 요소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이 기준에 부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증 방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단계,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분석 프로세스의 과정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된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문제 인식 단계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분석 주제는 가설 형태로 정의할 수 있고 또는 분석 주제의 유형에 따라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문제 인식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조사예요.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연구조사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모형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고 많은 변수가 포함된 현실 문제를 특징적 변수로 정의한다. 문제들을 변수들 간의 관계로 정의하는 걸 모형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은 초기 통계량 확인하는 것도 들어가고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적용하는 거 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분석 결과 제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 바로 분석 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번 이와 같은 분석 절차를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모형화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문제 파트 좀 쪼개보게 된다면 일반적인 분석 프로젝트와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 5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에 관련된 것이 우리 시험 문제 향후에 등장할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사이즈예요. 데이터 크고 작고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스템 적용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컴플렉시티예요.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분석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피드예요. 우리 배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가 있고 실시간 처리라는 건 뭐예요? 스트림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스트림 방식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애널리틱 컴플렉시티예요. 자, 모형이 복잡하다는 건 제가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차원을 축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분석 모델이 복잡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해석이 어려워져요.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데이터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리는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accuracy와 precision이에요. 개념적인 관계고요. 우리 모형평가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accuracy와 precision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ccuracy는 모델 값과 실제 값 차이의 차이를 우리는 accuracy라 하라고요. accuracy라 얘기하게 되고 precision은 해당되는 모델 예측 값의 산포, 흩어짐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곧잘 accuracy와 precision을 반대 개념으로 엮어서 오답 보기 고르는 형태 출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분석의 활용 측면에서는 accuracy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측면, 서로 흩어짐이 적어야 되니까 당연히 프릭션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프로젝트의 고려 5가지 관련된 부분, 우리 시험 문제 꼭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어때 문제는 분석 절차의 프로세스 중에서 모형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측하건대요. 분석 절차의 프로세스를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출제가 예상이 되고 분석 프로젝트 함으로 인한 5가지 고려 요소 우리 시험 문제 향후 예상 문제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